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21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주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 시황 주제는 추세의 연속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적어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우와 S&P 500은 아직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성장주들의 집단인 나스닥의 신고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차트만 한번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다우 지수의 모습이고요. 이게 현재 나스닥의 모습.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은 신고가를 냈고, 다우 산업은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차트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고요. 넘어가서 또한 이제 미국의 G가 이 다우 산업 지수에서 이제 편출되고 제약 유통업체가 이제 편입이 됩니다. 이 역시도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예전에 어떤 굴뚝산업, 그러니까 가치주보다는 이제는 성장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 들었고요. 요건 아까 방금 보여드린 나스닥 일간 차트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의 증시는 좀 반등을 보여줬죠. 지수의 퍼센테이지로만 보면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었는데, 강한 반등치고는 거래량이 좀 미비했다라는 것이고, 어제의 반등에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 어제의 반등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추세가 전환되는가 이다라는 것이고요. 우선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이 판단을 하려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추세의 연속성, 그날 이 follow through day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강한 확신의 매수세, 그러니까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좀 출현을 해주면은 확신 매수자들이 좀 들어오는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까지의 코스피 일간 차트죠. 좀 상승을 해줬으나 거래량이 그렇게 좀 뛰어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저 아래 또 글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날이 오지 않는다면 이라고 한번 보면, 최근에 강한 하락은 단순 조정으로 볼 수가 있고, 코스피의 2500포인트를 안전하게 넘어가는 순간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매수의 계획이 좀 생겼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이 돌아설 때 대장주, 주도주들을 공략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뭐 대표님이 이렇게 참 말은 쉽다라고 이제 써드렸는데, 정말 말은 쉬워요. 말은 하긴 쉬운데 행동이 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처럼 쉽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계획과 원칙을 오랫동안 방해했던 것, 불안함, 욕심, 성급함 등등을 이번 이 시장에는 좀 함께 이겨내보자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하다 보면은 최저점을 놓칠 수도 있고, 어, 그렇다 해도 뭐 힘들었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인 거고요. 굉장히 내 원칙에 맞춰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면 굉장히 당당하게 매수했다는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승리의 경험들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시세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시세를 좀 리드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진짜 멋있게 좀 주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쪽 저쪽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고 진짜 멋있게 주식을 좀 주식답게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이 말처럼 최저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운이 좋으면 최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한 원칙, 여태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통계적으로 가장 괜찮고 가장 수익이 좋았던 방식, 그 방식이 당연히 할 때마다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수가 나와도 좋습니다. 실수가 나와도 좋지만 그 원칙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줄 아는 사람들은 계좌에서 실제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주식하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각자의 원칙을 하나씩 정해서 좀 안전하게, 네, 안전장치를 몇 개 걸어두고 주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오전 시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차트 공부 한번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선 전환도 지금 두 번째 편까지 했죠. 네, 삼선 전환도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삼선 전환도와 많이들 사용하는 이 서구식 기법인, 아이고, 뭐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 차트에서도 지지, 저항, 뭐 추세선 등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캔들 차트든 삼선 전환도 차트든 지지나 저항, 추세선에 담긴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제는 이 삼선 전환도의 아주 단순한 매수와 매도 패턴을 좀 보았다면은 오늘은 지지와 저항, 추세선을 활용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네, 대처해 볼 수 있도록 사례들을 같이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상승 반전선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고, 이렇게 하락 반전선이 나오면 매도를 해보고, 상승 반전 매수, 매도,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매수 매도 기준을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준은 쉽지만 이 과정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굉장히 다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기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례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삼선 전환도 차트잖아요. 삼선 전환도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 하락, 뭐 상승 하락 요 하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캔들 차트에서도 추세선을 그릴 때나 어떤 지지선을 그릴 때 저점이나 아니면 고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서 추세선을 그리고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한 번의 저점이 생기고 두 번째 저점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추세선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자, 저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매물대의 역할,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이 하락을 했을 때 이때 고점에서 매수했던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매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가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 역할을 하는 것은 캔들 차트든 이 삼선 전환도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 이때 물렸던 사람들의 어떤 심리, 본전 심리가 이 작용을 해서 상승을 하지만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지고요. 다시 한 번 시도하면서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상승 반전선, 하락 반전선에 매수 매도를 해도 뭐 시세 차익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호흡이 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실수가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미 있는 어떤 이런 저항대를 뚫는 상승 반전선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고, 이때 다시 한번 더 매도, 하락 반전선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보는, 네,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그나마 확률적으로 괜찮다.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뭐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 있는 곳을 뚫어줬느냐, 그것이 확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요것도 뭐 추세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저점이 생기고 2번 저점이 생기면서 이 직선으로 추세선, 좀 가파른 추세선을 이제 그려보는 것이고요. 주가가 한 차례
하락, 그다음에 상승, 하락을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한 번은 이 막대기까지는 한 번은 이 추세선에서 멈춥니다. 하락이. 이 추세선에서 멈추지만 아쉽게도 이쪽 부분에서 한 번 추세선을 이탈을 해버리면서 추세가 꺾여버리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를 하지만 이 직선의 추세선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때 추세선을 한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점 하나, 두 개. 자, 추세선 이어갈 수 있겠죠. 이 추세선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이쪽 부분에서도 이 막대기의 저점이 이렇게까지는 한 번에 뚫지는 않고 한 번 이쯤에서 멈추고 다음에 어떤 이 막대기 흑선에서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주가가 더 폭락해버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일단은 뭐 매도를 충분히 해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뭐 요것도 뭐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세선은 저항선 추세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고점, 낮아지는 고점들을 이은 이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떨어지는 와중에 상승을 시도하지만 맞고 떨어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하지만 맞고 떨어지고, 상승을 시도하지만 맞고 떨어지고, 이 추세선은 캔들 차트 할 때도 제가 같이 한번 좀 봐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뒤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때부터 조금 관심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쵸? 추세가 이탈을 했으니까, 이 추세가 과연 이렇게 갈지,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바로 추세선을 하회할지, 요거는 지켜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차트는 일단 추세가 더 이어지면서 이쪽 부근의 어떤 매물대, 이 저항대의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 그리고 이 저항대를 한번 뚫으면 극성 변화의 원칙 때문에 이 저항선은 다시 지지선이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데 이쪽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 전환도도 이렇게 추세선과 뭐 저항선을 같이 좀 활용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사례를 한번 본 거고요. 같이 종목들도 좀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한국전력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이쯤부터 그냥 좀 크게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추세선을. 자, 추세선이 이렇게 나왔고 추세선 전에 이 캔들 차트의 어떤 이 패턴, 서구식 기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헤드앤숄더 같은 그런 기법들 아니면은 삼산형 요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이 세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가 작은 어깨가 하나 더 나오는 모습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서구식 기법도 같이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쯤부터 조금 더 이어볼게요. 이쯤부터 이제 고점이 하나 형성되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선을 이제 직선으로 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쭉 지금 추세선을 제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봤는데 과연 이 추세선은 제 역할을 할까? 삼선 전환도에서도 제 역할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번의 엄청난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 시도를 하는데 이 추세선 부근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하는데 한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굉장히 큰 하락. 이날 다시 한번 뚫었죠. 이날은 추세선을 뚫었지만 아쉽게도 이 추세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려면 이 추세선이 이때는 저항이었지만 뚫었을 때 저항대 역할을 잘 해주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지 이쪽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지지를 받는 건가 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흑선이 지금 오늘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 저가들을 지금 깼다 올랐다 지금 방금 보이셨죠? 흑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네 요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 안에서 굉장히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았다가 살짝 오늘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세선을 아예 이탈하고 다시 내려간다면 확실히 이 추세선은 저항대 역할을 아직까지는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 이 추세가 살아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은 뭐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뭐 기업의 무언가 뭐 이런 실적 이런 거를 좀 다 배제하고요. 차트만 보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오뚜기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상승 추세선은 지지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고 뭐 이때 매도해도 수익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그렇지만, 근데 만약에 추세를 끝까지 한번 참고 먹으려고 한다면은 어떤 이런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고 쭉쭉 가는지도 인내심 있게 버텨봐야 한 번에 큰 추세를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보면은 저점이 하나 형성이 되고 이쪽 부분에서 저점이 두 개가 형성이 되니까 두 개의 저점이 형성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추세선을 직선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세선이 제 역할을 하냐라고 봤을 때 한 번의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딱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하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데 한 번 반등. 그 다음에 또 추세선에서 반등. 한 차례 큰 상승.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고 상승을 시도하지만 추세선 근처에도 못 가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맞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충분히 이 큰 시세에서의 어떤 청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때나 이때 매도해도 괜찮겠죠. 뭐 이상적이겠지만 그거는 지나고 봐야지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삼선 전환도의 어떤 추세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 트레이딩 해도 괜찮지만 큰 추세를 먹고자 한다라면은 이 우리가 정한 어떤 추세선의 기준에 맞춰서 쭉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탈해도 매도해도 어차피 큰 수익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이 고점에서 팔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고점에서 팔 필요 없으니까 조금 더 낮아졌을 때 팔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요런 지지 역할을 해주는 추세선 한번 보았고요. 자, 그리고 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은 자, 이때가 이제 어떤 강력한 어떤 매물대의 저항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강하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쪽 부분에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몰렸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전 심리에 의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쪽 부분에서 좀 맞고 떨어지죠.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는데 이 근처까지도 못 가고 좀 맞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 저항대는 삼선 전환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심리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시젠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도 뭐 이쪽 부분에서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되고 하락. 자, 심리적인 어떤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저항선이 형성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상승 시도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한번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더 안 좋은 어떤 매물대, 저항대가 한번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하는데 확실히 이 저항대에 담긴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맞고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항대는 살아있다. 네, 라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톡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고, 자, 이 고점 부근은 보통 저항대가 되죠. 왜냐면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이쯤에서 산 사람들의 어떤 심리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심리들로 인한 어떤 저항대가 한번 생기고 상승을 시도하지만 이쪽 저항대 부근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상승 시도를 하는데 이 부근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바로 상승 시도하는데 이때는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걸 성공을 합니다. 자, 이때 성공을 하고 이 지지선은 저항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잖아요. 이 극성 변화 원칙으로 인해서 이제는 뚫은 이상 이 저항대는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데 이쪽 부근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하면서 받쳐주고요.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데 이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해주는,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있다가 새로운 박스권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가격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선 전환도도 지지와 저항 추세선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활용성이 좋다. 같이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좋은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